모두가 환호했던 정소윤의 가족 상봉. 그러나 그날 이후 나타난 또 다른 여자. 그녀 역시 회장님의 피를 물었다고 했다. 하지만 백구는 짓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누가 진짜 가족인지 모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가을. 이병수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째 되던 날이었다. 정소윤은 이른 아침부터 회장님이 남긴 유산재단 업무로 분주했다. 가전기사로 돌아간 지는 오래지만 그는 회장의 뜻을 받들어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설치 프로젝트를 도맡아 운영하고 있었다. 단정한 검정 작업복 묶은 머리. 그의 얼굴엔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는 표정이 없었다. 소윤 씨, 오늘 첫 번째 대상자는 충남 논산이에요. 주소 여기 있습니다. 네, 바로 출발할게요. 그 무렵 충남의 한 작은 시골 마을. 낡은 붉은 지붕 아래에서 중년 여인 김말숙 58은 조심스레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있었다. 손끝은 거칠었지만 활을 잡는 동작은 여전히 단정했다. 현을 켜기 직전 집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 또 그거 해요? 이제 그 소리 듣기 싫어요. 정하연 23. 날카로운 눈매의 도시적인 외모. 그러나 어딘가 텅 빈 공기가 맴도는 젊은 여성이었다. 말숙은 한참을 뜸 들이다 말했다. 하연아, 그 애 살아있었더라. 누가요? 정소윤. 내 언니 말이다. 그 순간 하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이름. 이제 그만 들을 수 없어요, 엄마. 왜 지금 와서 또. 그 아이, 이병수 회장님 손녀라고 뉴스에 나왔더라. 내가 잘못했어. 예전엔 지켜줄 힘이 없었어. 하연은 말없이 돌아섰다. 서울. 그날 밤 정소윤은 오랜만에 회장님 서재를 정리하다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다. 말숙에게. 언젠가 그 아이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널 탓하지 않을 것이다. 짧은 글귀. 그는 고개를 떨궜다. 엄마. 기억은 없지만 자주 꾸던 꿈속 여자의 얼굴. 어린 시절 자신을 감싸안던 온기 같은 손. 그게 그녀였던 걸까? 이틀 뒤 정소윤은 해성전자 본사 앞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들었다. 야, 저 여자 누구야? 회장님 손녀래. 근데 또 다른 사람 있대. 뭐? 무슨 소리야? 그렇게 정문을 지나온 검은 차 한 대. 그 안에서 내린 두 사람. 중년의 여인 김말숙 그리고 정소윤을 닮은 듯한 젊은 여자 정하연. 그녀는 회사 앞에서 고개를 들고 정문을 바라보았다. 정소윤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숨이 멎는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게 엄마? 그 순간 건물 안에서 백구가 튀어나왔다. 그는 빠르게 두 사람에게 달려갔고 소윤은 본능적으로 외쳤다. 백구야, 안 돼. 백구는 하연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짖지 않았다. 서울 해성전자 본사 회장실. 정소윤은 회장님의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정소윤은 나 이병수의 외손녀로 진심으로 이 회사를 지켜줄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백구를 바라보았다. 너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그 여자는 우리 엄마였어. 백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소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시각 회장 저택 근처에 위치한 재단 숙소. 김말숙과 정하연은 손님용 방에 머물고 있었다. 짙은 밤 공기 속 하연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게 나를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 정말 가족이 맞긴 한 걸까? 말숙은 그녀에게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하연아, 그 아이와 너는 다르게 자랐어. 그걸 백구가 아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숙의 눈엔 오래 묻어둔 죄책감이 번졌다. 넌 내가 키웠고 소윤이는 내가 떠났던 아이야.
회장실 복도. 정소윤은 재단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김말숙, 그리고 정하연. 한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소윤아. 말숙이 먼저 다가왔다. 소윤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물었다. 왜 이제 오셨어요? 그땐 지켜줄 자신이 없었어. 지금은요? 지금은 자신 있으세요? 말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하연이 나섰다. 저 그렇게까지 미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나도 피해자라는 건 기억해 주세요. 소윤은 하연을 바라보았다. 닮은 외모, 그러나 닮지 않은 눈빛. 당신은 백구에게도 낯선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 정하연은 회장 유산재단에서 비상임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회장님의 또 다른 손녀이자 김말숙 씨의 막내딸로서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임직원들 사이에선 속삭임이 시작됐다. 진짜 손녀는 정소윤이지. 근데 하연 씨도 예쁘고 능력 있어 보이던데. 근데 왜 걔가 걔 앞에선 안 짖었을까? 그날 밤, 정소윤은 백구 옆에 앉아 말했다. 넌 언제나 먼저 알아봤지. 사람을. 그녀의 눈에선 작은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이번엔 왜 그냥 돌아섰던 거야? 백구는 조용히 그녀 옆에 누워 머리를 기댔다. 가을 오후 재단 사무실 내 유리창 너머로 은행잎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었다. 정하연은 회의실 구석에 앉아 프로젝트 브리핑 파일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일부 임직원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누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정하연 씨는 진짜 회장님 손녀 맞는 거죠? 요즘은 다 DNA로 증명한다던데. 하연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유전자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겠죠. 그 말에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멀찍이 앉아있던 정소윤의 눈빛도 살짝 흔들렸다. 회의 후 소윤은 하연을 복도에서 조용히 불러 세웠다. 방금 그 말, 그게 내 진심이야? 하연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말했다. 언니야말로 왜 이렇게 나를 경계하는 건데요? 소윤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난 널 경계한 적 없어. 그냥 알고 싶었어.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지. 하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가족이라는 말 사실 별로 믿지 않아요. 가족이라서 상처받았던 적이 많거든요. 소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김말숙은 자신의 방 안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내고 있었다. 그 편지엔 병수에게라는 붉은 글씨와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9년 8월.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땐 정말 당신 얼굴 볼 수가 없었어. 잠시 후 말숙은 조용히 소윤의 숙소를 찾아간다. 너무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김말숙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때 너를 떠나보내고 나서 처음 쓴 편지예요. 전달은 못했지만 이젠 내가 읽어줬으면 해요. 소윤은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말없이 끄덕였다. 며칠 후 사내복지센터 앞들. 하연은 벤치에 앉아있던 강동철을 발견하고 조심히 다가왔다. 강 부장님 아니 강 이사님. 정하연 씨. 무슨 일인가요? 혹시 정소윤 언니 어릴 때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강동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아이는요, 자기보다 먼저 남을 챙기던 아이였습니다. 늘 배고팠는데도 자기 우유를 남주던 아이였어요. 하연의 눈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전 그런 적 없었는데요. 강동철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그날 밤 정소윤은 혼자 백구와 함께 재단 마당을 걷고 있었다. 백구는 멀리 앉은 하연을 바라보더니 잠시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 곁에 도착한 백구는
잠시 고개를 기울인 뒤 다시 소윤 쪽으로 돌아와 앉았다. 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너도 선택하는 거지. 늦은 밤 재단 사무국 기록실. 정하연은 남몰래 아카이브 열람실에 들어와 옛 해성그룹 인사기록과 유전자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다. 정소윤 혈액형 B형, 김말숙 O형.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듯 눈살을 찌푸렸다. 맞을 리가 없는데. 그때 문밖 인기척이 들렸다. 하연은 급히 컴퓨터를 닫고 나가려던 찰나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정소윤이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회의실 한켠에 마주 앉았다. 언니, 정말 궁금했어요. 우리가 진짜 자매가 맞는지. 그걸 확인하러 들어온 거야? 하연은 무너질 듯 눈을 떨구었다. 나도 알고 싶었어요. 누구한테도 뿌리가 없다는 기분. 그거 끔찍하거든요. 소유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랬어. 근데 이제는 알아. 뿌리는 피가 아니라 지켜준 사람이야. 하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무렵 김말숙은 강동철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백하듯 입을 열었다. 사실 소윤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강동철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도 없이 혼자였던 제 친구가 아이를 낳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전 그 아이를 제 딸처럼 키우려 했죠. 하지만 병수는 그 아이가 제 친딸인 줄 알고 가족으로 받아줬어요. 그러면 정하연 씨만이 친딸이라는 건가요? 말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심으로 날 닮은 건 소윤이었어요. 며칠 후 소윤은 백구와 함께 회장 저택 뒷산을 산책하고 있었다. 백구는 유독 한 방향을 향해 계속 몸을 움직였다. 소윤은 그걸 따라간 끝에 회장님이 생전에 자주 찾던 정자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오래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한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말숙에게 보낸 미발송 편지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말숙에게 너는 어떤 진실을 품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아이가 내가 낳은 딸이든 아니든 나는 그 아이의 눈에서 너를 봤다. 소유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재단 로비에서 하연은 말없이 백구에게 다가섰다. 나도 너한테 선택받고 싶었는데. 백구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살짝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지나갔다. 하연은 백구의 등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넌 다 알고 있었던 거구나.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던 오후 해성전자 재단의 로비는 유난히 고요했다. 정소윤은 회의실에서 나와 걸음을 멈췄다. 복도 끝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는 정하연의 뒷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다가갔다. 하연아. 하연은 몸을 돌렸다. 그 눈에는 그간 보이지 않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언니.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할 말 있어? 소윤의 물음에 하연은 끝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언니는 다 가졌잖아요. 회장님의 손녀, 백구의 선택, 직원들의 존경, 그리고 숨을 고르며 말끝을 이어갔다. 엄마의 기억까지. 소유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너한텐 다 가진 거로 보였어? 아니에요. 난 언니가 아무것도 없이 회장 손녀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 사람들은 언니가 진짜니까 받아준 거잖아요. 소유는 조용히 대답했다. 하연아, 난 다 가진 게 아니라 하나씩 지켜내야 했던 거야. 그 순간 하연은 눈물을 터뜨렸다. 난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늘 언니의 그림자처럼. 한 번도 나로 사랑받은 적 없었어요. 엄마한테도 세상에서도. 소유는 멈칫하다가 조용히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았다. 미안해. 그리고 내 잘못 아니야. 하연은 처음엔 뻣뻣했지만 조금씩 소윤의 품에 고개를 묻었다.
나 그냥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었어요. 넌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야. 내가 널 지켜볼 거야. 이젠 내가 먼저 너를 선택할게. 며칠 뒤 이병수 회장의 유언장 부속 문건이 공개됐다. 그 안엔 자격이 아닌 진심을 기준으로 한 재산 배분 기준이 담겨 있었다. 유산 30% 정소윤, 문화예술 장학금 설립 권한 김말숙, 청년복지재단 운영기획권 정하연. 비서가 소윤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건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기준입니다. 유전자보다 지켜낸 진심이 우선이다. 라고요.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하연은 조용히 소윤을 찾아왔다. 언니, 백구는 나를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 안에 빈자리를 본 것 같아요. 소윤은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그 빈자리를 채워가자. 천천히 함께. 가을이 끝나갈 무렵 회장 저택의 정원은 조용했다. 노란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백구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정소윤은 재단 사무국에 제출할 사직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강 이사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만두시는 건가요?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예요. 이젠 제 삶을 살아야죠. 그날 오후 소윤은 백구와 함께 저택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백구는 어딘가 서성이다가 정원의 한 구석에 멈춰 섰다. 그곳엔 오래된 벤치 하나. 회장 이병수가 생전 자주 앉던 자리였다. 소윤은 조용히 백구 옆에 앉아 속삭였다. 너도 알았구나. 여기가 끝이라는 걸. 백구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너도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 한편 정하연은 본인의 이름으로 시작한 청년복지재단 사업기획 발표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모든 청년이 배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녀의 발표에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고 행사장을 나서던 하연은 백구가 자신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걸 보았다. 또 온 거야? 하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도 백구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코로 툭 건드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이번엔 도망치진 않았네. 그날 밤 소윤은 마지막으로 회장 서재에 들어갔다. 책상 위엔 그녀가 직접 정리한 문서와 회장님의 유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작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정소윤에게 마지막 커피는 내가 나에게 건네주길 바란다. 소윤은 작게 웃었다. 할아버지, 이젠 제가 커피를 내릴게요. 며칠 후, 소윤은 새로 오픈한 작은 전자서비스 가게 앞에 섰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소윤 전자 진심을 설치합니다. 그녀 옆엔 백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백구는 일어나 길 건너편을 향해 달려갔다. 하연이 그곳에 서 있었다. 백구는 그녀 앞에 앉아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하연은 놀란 듯 입을 막았다. 왜 이제야? 소윤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너도 선택한 거구나.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스며드는 오후. 서울 변두리 작은 한옥 카페에서 김말숙과 두 딸 정소윤과 정하연이 마주 앉아 있었다. 따뜻한 유자차 드릴게요. 직원이 나가자 세 사람 사이엔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혼자만 억울한 척 했던 것 같아요. 말숙은 고개를 떨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야. 내가 그럴 만했어. 나도 널 소윤이만큼 사랑했는데 그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소윤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다 잔을 들어 건넸다. 이걸로 우리 새로운 시작할까요? 말숙과 하연은 작게 웃으며 잔을 맞댔다. 며칠 뒤 백구는 조용히 저택 마당의 정자 아래 누워 있었다. 그의 호흡은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고 곁에 앉은 소윤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이제 다 했어.
내가 시작한 모든 이야기. 우리 다 여기까지 왔어. 그녀는 백구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동안 고마웠어. 너는 내 첫 번째 가족이었어. 백구는 마지막으로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백구의 장례는 회장님과 같은 장소에 치러졌다. 정하연은 그 곁에 조용히 서 있다가 소윤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젠 나도 알겠어요. 그때 백구가 왜 짖지 않았는지. 소윤은 고개를 들었다. 처음엔 내가 빈 껍데기였고 진짜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소윤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저녁. 정소윤 전자점 앞. 하연이 박스를 들고 가게로 들어왔다. 이거 새로 기획한 복지 대상자 명단이에요. 현장 설치 같이 다녀도 돼요? 소윤은 놀란 듯 눈을 깜빡이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하연은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언니.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소윤은 하연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가족은 시간이 아니라 진심으로 완성되는 거야. 그 순간 가게 문 옆에 있던 바람개비가 천천히 돌았다. 그리고 작은 종소리 하나 마치 백구의 마지막 인사처럼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2027년 봄 해성문화재단은 새롭게 개편된 이름으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백구 나눔 프로젝트를 런칭했다. 그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발표회가 열렸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오늘 이 자리는 백구의 헌신과 진심을 기리는 자리이자 그가 연결해준 가족이 세상에 내딛는 첫걸음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정소윤과 정하연 그리고 김말숙이 무대에 함께 올랐다. 소윤은 마이크 앞에 섰다. 저희 가족은 한때 서로를 알지 못했고 심지어 서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의 백구가 우리에게 진심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내려오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제야 진짜 해낸 것 같아요. 며칠 뒤 두 자매는 함께 전국 순회 설치 활동을 떠났다. 첫 번째 지역은 강원도 정선. 소윤은 리모컨과 리모컨 사이 간격을 꼼꼼히 재며 웃었다. 이게 바로 진심을 설치합니다 정신이죠. 하연은 그 옆에서 문서를 정리하다 말고 말했다. 언니, 혹시 다음 명패엔 정소윤 앤드 정하연 전자라고 넣으면 안 될까요? 소윤은 놀란 듯 웃었다. 괜찮은데? 좋아, 우리 이름 나란히 새기자. 그날 저녁 숙소 근처 공원 벤치에 두 자매가 나란히 앉았다. 하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있잖아. 내가 만약 처음부터 이복 동생이 아닌 그냥 동네 아이로 언니를 만났다면. 소윤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자매가 될 수 있었을까? 소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난 그땐 널 못 알아봤을 거야. 하지만 백구는 알아봤겠지. 넌 결국 여기에 올 사람이었어. 하연의 눈에 조용한 눈물이 맺혔다. 그 말 평생 기억할게요. 백구의 유골이 뿌려진 저택 정원. 그 자리엔 작은 비석 하나가 놓여 있다. 여기 진심을 지킨 백구가 잠들다. 매년 봄 그곳엔 조용히 피는 작은 하얀 들꽃이 자라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꽃을 향해 어린아이가 다가간다. 엄마, 저기 백구예요? 소윤과 하연은 나란히 서서 고개를 끄덕인다. 응, 백구는 여기 있어. 우리가 진심을 잊지 않도록 늘 지켜보고 있을 거야.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백구가 누굴 선택했을까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지켜낸 진심이라는 메시지. 여러분도 누군가의 백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은 더 따뜻한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